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 중 제1차 기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 의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택 의원입니다. 함양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민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의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심리 상담, 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법률 상담 등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공무원과 주민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양군 발전과 국민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현철, 이홍건, 임채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7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1월 전원면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총회 개최 인원수를 명확히 하여 주민 참여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며 주민 현장 역할을 반영하여 타 참여 기구와 인적, 사업적 연계가 가능한 대표적 주민 참여 기구로서의 운영과 자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위원회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자격 요건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영주 체력권자를 추가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며 제17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를 위원회 3배수 이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총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계획 수립 전에 함양군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개정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한 바 있습니다. 반영 내용은 자치회장 임기와 한 차례 연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침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부여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과 장기 재직휴가 사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함양군 공무원의 복지 정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당직수당 지급 대상에 재택당직자 중 3시간 이상 재택이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방법을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장기재직휴가 사용 방법에 대한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내용은 자녀일이 3일 미만일 경우에 자녀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침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개인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우리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함양 고향사랑 기금,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함양군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입법 자료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령과 동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침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양군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제8조 이원호 선정 및 1촉에 보시면은 주민자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이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밑에를 보면은 또 성별도 60%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공개 추첨을 하게 되면은 이 사회적 약자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배려가 됩니까? 공개 추첨을 하되 첫 번째 이제 60% 이상은 공개 추첨을 했지만은 이 결과가 한쪽 성비가 60%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첨을 했는데 예를 예. 들어서 10명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했는데 한쪽이 7명이고 한쪽이 3명이면은 60% 이걸 맞추기 위해서 성비 조정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명인 부분을 1명 줄이고 6명을 하고 나머지 적은 성비 3명을 4명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되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우리 의원들은 남자끼리 추첨하고 여자애는 여자 추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성비가 되는데 예. 우리가 처음 추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데 18명이 남자고 여자 2명이 하면 또 그 추첨했던 사람은 또 누군가는 제외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상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남자는 남자대로 하고 여자들은 여자대로 하고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디테일하게 안 돼 있어서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 약자의 다양하게 참여식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전체 이원수의 30%는 뭐 우리가 이장님이나 또 면장업장님이나
또 주민 공동 조직의 그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런 부분도 그 우리 장애 사회적 약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내용들이 그 지도가 되어서 그 다양하게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5페이지 제8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선정률 위촉에 1항에 보면 공개 모집에 신청을 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네. 교육과정은 4시간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개 모집에 신청을 하고 나서 교육과정을 들어야만이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 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 명시가 분명히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줄에 2호에 갈로 열고 다만 맨 밑에 보면 전체 위원수의 30% 이하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은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하되 4시간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공개 모집에 신청하면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수의 30% 이하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전체 위원수의 30% 이하로 한다. 이제 방법은 공개 모집 신청하고 1항 1호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이제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단체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인원의 여기에서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은 인원을 30% 추천받을 이하로. 경우에는 30%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육과정까지는 그 이후에 인정이 아니고 여기에 이후에 기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 했는데 예. 이게 애매할 수 있는 게 제가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컨대 30인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돼 있거든요. 예. 인원수가. 예. 그러면 뭐 2대1 가정으로 한 60명이 지원했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60명이 전부 다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수해야 된다는 것은 신청을 할 때 교육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안내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언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심의 전까지 이수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침이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런 교육이 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고 각 읍면을 이리 방문하면서 찾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분들이면 여기에 교육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읍면별로 찾아가면서 하고 있고. 대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수시로 일정 1년에 또 분기에 이런 교육 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당장 다음 주부터도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못 받아서 네. 혹시나 예, 예. 관심이 물론 있는 분들은 찾아서 교육을 듣겠지만 예. 각 읍면장님들과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잘 돼야만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그 위원회 선정 및 위촉에 준하는 네.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던진 것이고요. 그렇게 뭐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보부터 해가지고 실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추가 질의 드리면은 그 제 8조 1항에 보면은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공개 모집 신청하고 나서 얼마나 있어도 바로 이렇게 선정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차라리 10일 보통 그 이제 주민자치에서 10일 이내에 이렇게 작성하고 군수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군에서는 또 20일 내에 이렇게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기간에 여유가 많네, 그죠? 네, 10일, 교육받을 수 20일 돼 있는, 있습니다. 예. 그래, 차라리 고마, 이 교육받음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신청을 해버리면 간단한데, 신청해놓고 또,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그 교육 이수한 사람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예.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일단 공개 모집에 신청을 해놓고, 그렇게 내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문구가 뭐 조금 해석을 달리 하면은 공개 모집에 신청한 자 중 뭐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개 모집에 신청 안 한 사람을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 위촉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 모집에 신청자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내가 이수하고 난 사람만 이렇게 응시를 하는데 예, 예.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일단 응시해놓고 뒤에 교육받아도 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이 문구로 상으로는. 이제 뭐 오해를 좀 할 수 있는데 이 공개 모집에 신청한 후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아니고 후가 아니고 공개 모집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수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예.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홍보 수정을 요청해야 될 걸로. 예. 임채석 의원님. 예, 제가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5페이지 8조 그 위원회 선정 및 위촉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6개의 읍면이 자치회로 돼 있죠. 5개는 안 돼 있죠. 현재 6개가 돼 있고 5개 하면은 지금 안 된 데가 휴천, 지곡, 서화, 백전, 변곡.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전에 이제 교육을 한 사람이 공개 모집에 응할 수가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5개 면이 아직 자체가 구성이 안 됐는데 읍면에서 지금 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한다 했습니까? 홍보도 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합니까? 거기에 면사무소나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강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대면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그거는 관심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합니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읍면별로 읍면별로 저희가 일정을 예. 다 전 보내주고, 면민에게 다 보냅니까? 네, 읍면민의 일정별로 공문을 보내주고 또 이장님들 통해서 하고 또 홈페이지 하고 또 뭐 전단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싶고 주민자치회에 이원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네.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접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교육 안 받으면 접수를 안 한다, 뭘 한다, 입니까? 예. 그런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예. 이거는 정말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렇게 주민자치 교육을 하고 읍면에 가서 그러면 그때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뒤에 알고 교육을 받고 싶으면은 받을 수 있도록 군청에서 본청에서 또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원에 정말 활동하고 싶은데 이원이
어떤 접속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어떤 교육 홍보를 네.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사망에 예비 후보자를 5명 이내로 해서 추첨해서 선정한다 이런데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의 정수가 15명에서 30명이 됩니다. 네. 그럼 보통 한 20명을 하겠죠. 예. 15명에서 30명이라면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30명을 딱 맞춰서 위촉한 데도 있습니까? 6개 읍면 중에서. 안 그렇죠? 현재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항을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15명에서 30명까지 있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뭐 사고가 있어서 회원에 탈락이 되더라도 그 남은 수 가지고도 충분하게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는데 굳이 예비 후보를 이렇게 선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나. 예비 후보 만들어 놓어도 이 안 못 들어가거든. 이제 통상. 예를 들면은 한 뭐 20명이다 이렇게 이해가지고 우리 면에는 20명으로 해서 구성합니다라고 이 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예.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결연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이렇게 전체 처음부터 공고 모집해가지고 그러면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예비 후보구지에 예비 후보를 해놓고 그러면 그런 절차 거치지 않고 예비 후보가 있기 때문에 결혼시에 이분들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치진 않은데 예. 주로 자체에 15명에서 30명이면 거의 20명 이상은 한다고요. 예. 그럼 거기서 한두 명 결혼이 생기도 그대로 인원 그대로 하면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량읍에 25명 해놨다. 한 명도 안 나가면 이 예비 후보는 임기 2년 동안에 예비 후보 선정만 받아놓고 교육도 받았는데 얼마나 그 기분이 좀 안 좋겠어요. 예비 후보로 그나마 해놓고선. 안 그래요? 공무원 시험 쳐서 대기한 예비 후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왜? 자치회를 15명에서 30명까지 정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숫자매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정강석 위원장님 이야기도 말씀대로 맞거든요. 그 1번 항목에 거기는 자구 수정을 하셔야 되겠고 네. 자구를 예. 이거 누가 봐도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누가 봐도 이건 어떻게 보면 신청해놓고 교육받았다 소리거든. 네. 그래서 그거는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를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공개 모집 신청자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네. 그러면은 조금 명확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명확하게. 듭니다. 예. 안 그러면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공개 모집에 신청해야 된다 하든지. 그렇죠. 이거는 잠시 자구를 한번 맞춰서 네, 하시고 네. 밑에 예비 후보 5명은 삭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선정할 때 15명에서 30명 할 때 충분한 인원을 선정하라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삭제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해철 위원님 원활한 질의하십시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본부절의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거는 지난번 우리 간담회 시에 우리 전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검토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니요. 저 통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40호 2023년도 한국지방시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함양군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 의결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출연 계획으로는 한국지방시연구원의 지방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시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법정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시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인 349만 1천 원을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타 출자 출연 계획 세부 매수시에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각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48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배경주택건설사업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총괄 부분과 42페이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공건은 2021년 11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1원에 공동주택 84.9평방미터엔 306세대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접수되어 군관리계획시설 구역 내 배경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주택건설 민간사업자인 타이거 하우징 주식회사와 한국자산식탁에서 공동주택 건립 부지 내
공유재산 매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주택법에 의해 처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매각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사전 검토사항으로 전 부서 활용 계획은 없으며 토지 이용 계획 확인 결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가축 사육 지향 구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은 토지가 함량업 회견리 74-5번지 외 실필지로 공부상 면적 6,099평방미터 중 4,728평방미터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처분 예정 가격은 최근 임금 유사 거래 가격을 적용한 가감정액 14억 1,840만 원이며 지작물은 수목 15년생 200건으로 예정 가격은 800만 원 추정됩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분할 청약 후 용도 폐지 계획 토지의 지분과 면적을 확정할 예정이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주택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연 주택건설사업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어떤 주민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이나 뭐 시행사 포함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관련 재무과의 소관에서 지금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그것은 선택을 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좀 전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앞에 진통을 겪었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부를 묻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면담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좀 면담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는 기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해서 기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 필지의 민원인과의 어떤 갈등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민원인들께서는 그 도로를 우회해달라 그렇게 확답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도로 변경에 따른 고시 공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요. 어떤 행정에서는 그러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안전도시과장도 참석하셨네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도시계획 배경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안전까지 보호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는 공사과 건축허가 담당 박준기입니다. 총괄 추진 과정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사업 승인까지 부분은 다 얘기가
몇 번 돼서 신청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 관계 부분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사업자와 주민 접촉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장실에서 그때 그 말씀이 나온 게 이제 민원 부분에 대한 사실 일조권 관계 부분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일조권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하고 그 일조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추가 접촉을 하셔가지고 몇 차례 추가 접촉을 했습니다. 한 서너 차례 만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어제 답변 오기를 그 사업 시행자 측의 어떤 그런 분들하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만나서 오늘 합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우리가 행정위원회실에서 그때 위원장이야 의원들 계실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들 돼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경우는 거기 잘 아시겠지만 민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녹음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 답변을 갖다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행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이 민원 해결 단계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간에서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꼬투리를 잡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분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안 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 측에 이제 그걸 전달했습니다. 군에서 전달해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를 만났는데 그 금액이 처음에 저희들이 가감증했을 때 해가지고 2배를 주는 4억에 2배 정도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엊그제 정도 되거든요. 그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쪽에 민원인께서는 지금 도시 도로를 바꿔주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또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는데 거기에 세가구 해당되는 한 분은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되냐면서 그런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왔다고 시행자 측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이나 함도 영만 나오라 해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나서는 거는 오히려 더 꼬투리를 잡히고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한마디 하는 게 다 어떤 나중에 민원의 추가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서지를 못했고 사업 시행자를 통해 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제 그제까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그대로 다 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제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답변 다시 하실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가장 최성공입니다. 정현철 의원께서 물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주택 건설 사업의 최초 민원가에서 접수해서 의제사항으로 처리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도시계획 도로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승인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들어가시는 세 분이 민원에 의해서 현재 상황이 진척이 좀 안 되고 그 부분에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세 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부분,
그리고 의견도 청취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도시계획 부분은 사적 재산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개인 재산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않고 문서로서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맞서면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밖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 공식적으로는 답은 왔는데 의견을 제가 잠깐 읽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합니다. 호선은 변경안을 위하여 주민들이 다수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시 2-92호선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함양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도로를 변경한다고 하니 황당스럽습니다. 그러나 함양군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니 지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대로 할 것인가 변행할 것인가지 이게 양당의 X나 노나 정확히 분류를 해줘야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절차지 그냥 던져서 의견 수렴이 된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다시 정확하게 좀 해줘라 내용 증명을 다시 해서 보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에서는 저희 부서하고 밖에 도는 이야기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면적으로 저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상급부서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저희 부서만 판단해서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어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거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수차 위원님들께서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와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은 현재까지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되시는 게 제가 한 분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질의를 했으니 또 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추가 사항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적 개인적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관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주민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민원인도 민원이고 시행사에 관련된 민원인도 민원이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재산권이라고 집행부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한 가지가 빠져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민원인 하면 이제 그게 필지의 수용 여부에 좀 예민한 세 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새 필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분들은 생존권을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절차가 들어가면 본인들은 강제 수용당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든 시행사측이든 그쪽에서 우회할 수 있는 거론이 되었던 우회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과정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변경은 하느냐, 변경 불가하냐 그 입장을 질의해놨다고 했잖아요.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도 저희 의회에 와서 이야기했어야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도로 변경에 대한 고시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민원인들께서는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고요. 도로 변경에 대한 고시 공고 하기까지 어떤 행정에서 물론 접수가 들어와야, 그죠? 설계 변경에 대한 접수가 들어와야 행정에서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법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법적 절차를 정비가 돼야 되고 본인 의사표시를 문명하게 서로라서 X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지. 한 지평부에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은 이것은 민원이라는 보기보다는 한 번에 전체적인 계획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키느냐 재척시키느냐 변경을 시키느냐 그대로 갈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그 다음에 어떤 행태에도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들고 예선 참 추측인 것보다는 정확하게 길이 정해지고 그리고 정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만은 저희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뭔가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적인 아침에 저희도 뭐 분석에 바란다부터 해가지고 충분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서류를 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는 내용 증명 보내서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기다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고 했던 것은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고 소형가치, 소형가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이지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우리가 뭐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설정하는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분은 일단은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또 법적 절차 지켜서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